배지 필요하신 분 받아가세요. 저는 언제인가부터 6.15를 맞이하면 참 아쉬운 게 하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6.15 선언 요지를 보면 우리 민족끼리 공통점을 인정하고 화해와 협력, 평화, 통일을 이룬다고 했는데 화해하고 협력하려면 서로 존중하는 마음,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6.15 선언 17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통일 원로 어르신들 반쪽 통일에도 우리 남북이 주민이 오고 가는 그날까지 오래오래 건강하시게 사시고 그걸 꼭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6.15 공동선언 발표 제17돌 강주 기념식 대사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수백만의 촛불이 평화와 질서, 연대의 아름다움으로 국민 주권을 이루어낸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분단에 거치면서 쌓이고 쌓였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 정신으로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최초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무려 55년 동안 우리는 분단을 끝내자, 전쟁을 끝내자 하며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바치는 삶을 길을 걸었습니다. 고귀한 피땀이 결정적으로 6.15 공동선언 발표에 이어졌던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 6.15 공동 발표 17돌 기념 민족 공동 행사가 불행하게도 남과 북 해의 분산 개최로 이루어진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강복절에 짐하여 민족 공동 행사와 조국의 평화 통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전민족 대회는 반드시 성대하게 치러질 것입니다. 함께 손잡고 힘차게 걸어갑시다. 다시 6.15 시대를 열어갑시다.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6.15 선언은 6.15 시대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만남을 통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작은 통일을 이루는 기자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 스스로 의심으로 통일을 이루자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자. 이산가족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풀어가자. 6.15 공동선언에서 출발하는 됩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면서 민간과 당국 사이의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는 흑사를 파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화하지 않고서는 신뢰도 관계 개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올해 전 민족대회는 앞으로 남북 관계를 가능한 신금석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이 많습니다. 사드 철거, 대선분단 재가동 등 현안을 포함해서 전 민족대회를 성대하게 찾아내는 것에도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앞장서 주시길, 자기 일로 여겨주시길,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기어이 분단 적폐를 청산하고 평화와 통일을 만나십시다. 감사합니다. 서로 신뢰에서부터 우리가 가고자 하는 오래시 통일로 길이 광주가 다시 그 헌신을 기꺼이 안고 가는 그런 일들이 오늘의 우리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에 올라 준비를 바라보니 가슴이 고동친다. 구름이 거치고 전체가 열리니 하늘과는 비치네. 태양이 비치고 내 맘에도 따사로 한 줄기 빛이 넘쳐버리네. 참 아름답구나 우리의 백두산이여. 빨간을 안고 싶어라 백두산이여. 천년만 영원하여라 백두산이여. 그분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를 응원하고 그렇게 하는 걸 봤을 때 그냥 이게 통일인가 보다 이 자체가 정말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으니까. 그 이후로는 우리를 한 번도 못 만났고 꼭 만나고 싶어요. 꼭 만날 거예요. 네.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않고 제가 북한을 뭐 찾아가든지. 전대협은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전대협은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국토의 주제 만세! 아버지요, 그리고 당신만 듣고요. 이렇게 통일정부의 사랑을 그렸는지 저는 공책에 정말 우리가 달려왔어도 아픔을 느끼지 않는 자들이여. 분단의 꼭둑각시 오름 속에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는 자들이여. 우리들의 만남을 막으려는 너희들의 장벽은 단단하고 두터웠지만 그러나 보라, 조국 통일은 환상으로 일제히 일어서는 진천문 결의를. 자유로
협력의 시대 10년, 남측에 180만 명이 금강산 관광을 하고 개성공단에 124개 남측 기업이 진출하여 북측에 5만 3천 명의 노동자와 매일 작은 통일을 만들어갔다. 2004년 남북의 군이 만나서 50년 동안 서로를 비방, 적대했던 대북 대남 방송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변화는 바로 6.15 공동선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분단으로 기득권을 유지해온 적폐 세력, 이명박근혜 어둠의 9년 동안 대화는 끊어지고 위기는 증폭되었다. 남북 간의 대화, 북미 간의 대화가 단절된 자리를 대결과 상호 비방이 가득 채웠다. 압박이나 제재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정의의 촛불, 민주의 촛불, 통일의 촛불이 만들어준 새로운 희망과 기운으로 우리는 지난 9년의 대결을 끝내고 적폐 중의 적폐의 뿌리인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 상호 존중과 대화를 통해 평화를 지키고 화해 협력의 제2의 6.15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다. 제2의 6.25 시대는 평화와 통일은 물론 민주주의와 인권, 우리의 삶 전체를 억누르는 냉정과 분단의 적폐를 휘두르는 시대이다. 제2의 6.25 시대는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의 전선과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우리 힘으로 주도하는 시대이다. 제2의 6.25 시대는 6.15 공동선언 기치에 따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시는 시대이다. 6.15 공동선언 발표 17도를 기념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부터 평화와 통일을 대세로 만드는 데 동의할 것이다. 대화가 평화이고 만남이 통일이다. 8.15 민족공동행사 서울 개최와 정부 당국을 포함한 각계의 층의 통일 의지를 모아낸 전 민족대 14선언 발표 10주년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원림을 모을 것이다. 또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늘어날 것이다. 우리 6.15 시대를 거스르는 적폐 세력에게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8천만 결의에게는 통일과 번영의 희망을 주며 전 세계인들에게는 세계 평화를 선물하는 위대한 실천을 여기 이 자리에서 결의한다. 다시 6.15! 다시 6.15! 2017년 6월 15일 6.15 공동선언대표 17주년 강주지역 기념식 참가자 활동. 앞에 보시고요. 자민족대 성사시켜 자주통일 앞당기다. 앞당기다. 예.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15) 17주년입니다. 선생님들. 6.15 그러면은 저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감흥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 같은 거 보면 사실 눈물이 날 정도로 특별한 날입니다. 분단체제는 우리 사회 속에서 북한을 구조적으로 무지하게 만들더라. 체제적으로 왜곡시키더라. 동맹을 일반화시켜버립니다. 동맹을 일반화시킨다. 두 번째, 저는 북한학자입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아카데미즘, 즉 진리를,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과학을 추구하죠. 그러면 북한을 학문으로 다루는 북한학은 분단체제 속에서 과학, 진실, 진리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적폐적 분단체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김우중, 정주영 이런 사람들이 북측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땅 좀 내놔. 너네들 노동력이 워낙 저희는니까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노동력과 토지가 만나가지고 한번 잘해보자. 10년을 설득했습니다. 10년을 설득했는데 2000년 6.15 공동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북측이 이 정도의 당국 관계가 풀렸기 때문에 양 정상의 신의가 생겼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북측은 경제적 관점에서 대성공단을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평화의 제도화 측면에서 했던 겁니다. 우리는 평화 프로젝트와 경제 프로젝트, 평화도 제도화 시키고 경제도 번영시키자. 두 마리 크게 다 잡겠다는 거였고, 북측 입장에서는 사실은 경제적 관점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체 100만 평을 분양을 다 했습니다. 완벽히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평균 당시 경쟁률이 한 2.8대1 정도 됐습니다. 공장 부지는 평당 14만 9천 원에 분양을 했고요. 산업용지는 한 45만 원 평당 분양을 했습니다. 100만 평 분양이 다 되었어요. 그 분양이 다 된 상황에서 북측에다가 제안을 했죠. 우리가 분양이 다 끝났으니까 땅값을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공짜로 쓰면 된다. 우리는 돈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고. 공짜로 쓰라고 했어요. 북측이 내놨던 2천만 평 그 지역은 말입니다. 북측의 서부전선의 주력 부대 6사단, 보병사단 6사단과 기갑사단 64기갑사단 그리고 포병연대, 62 포병연대 이 6만의 군대가 주둔했던 전쟁의 기지, 군사의 기지입니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정 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월 200불에서 250불 정도 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2003년 상황입니다. 2003년. 그래서 200불, 250불 사이 요 정도 된다 해가지고 남북 협상에 나아가는 임금 관련 협상에 나아가는 우리 남측 대표단한테 200불을 제한하고 250불 안쪽에서 타결을 주자면은 따로 별도의 보고를 하지 말고 현장에서 즉시 서명해도 된다라는 오더를 줬었어요. 근데 개성에서 협상이 진행되는데 곧바로 전화받아가 올라왔어요. 보고가. 우리가 200불을 제안했을 때 북측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한 지시로서 개성공단은 특혜적 관점에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50불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0불. 50불이면 한 5만 5천 정도 됩니다. 한 달 임금입니다. 한 달. 우리가 200불을 제한하면 3, 400불 정도 제한하면 뭐 이렇게 뭐 협상을 할 생각인데 200불을 제한했는데 50불이면 충분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서명했습니다. 50불에 타결이 됐죠. 2015년 7월의 사진입니다. 여기에 들어서 있는 공장은 전체 100만 평 부지의 38%가 됩니다. 62%는 나대지, 그냥 빈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공장들의 모습은 2008년 2월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등장하자마자 개성공단을 사실은 내부 정책적으로 동결시켰습니다. 이를 투자하면 GDP 기준으로 최종 생산물의 최종 소비 가격인 GDP 기준으로 30 이상을 가져온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성공단을 가져온 것은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자해입니다. 제가 지난해 갖자마자 개성공단의 무지, 본질적 가치와 실체적 의미에 대한 무지가 물은 정치적, 경제적, 통일평화적 관점에서 자해행위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들만 죽였습니다. 그렇게 분단이 구조화되었다. 그래서 수많은 거짓들이 계속 양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에 대해서 14번 기소됐던 사람입니다. 평화의 과정이 통일이죠. 평화가 통일이죠. 통일의 개념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평화가 통일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1989년도에 전국적인 공청회 속에서 전문을 모여가지고 국회에서 국가가 선포했던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어준 역대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이 통일 방안은 말입니다. 통일의 개념을 1단계 화해협력의 단계, 2단계 남북연합 단계, 3단계 완전 통일의 단계, 수십 년의 평화의 과정으로서 통일을 설명합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통일을 못합니다, 사실. 이 오랜 과정, 화해협력만 수십 년은 돼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추진하셨던 대북 평화정책, 한반도 평화 번영정책, 김대중 노무현 그 10년의 과정이 화해협력의 시기였습니다. 그 화해협력의 시기를 최소한 20년 이상 아주 고도화시켜놓고 남북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남북연합은 양 지역 정부가 정치권, 외교권, 국방권 모든 권한들을 그대로 다 받고 있으면서 상위에다가 남북 정상회의, 남북 강론회의, 남북 평의회 같은 세 개의 회의체만 상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남북연합입니다. 이미 17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과 함께 남과 북의 통일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남북연합의 방안입니다. 화해협력을 거쳐서
남북연합까지 갑시다라고 합의한 거예요. 국민들이 최소한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의 개념도 알아야 됩니다. 통일은 평화의 오랜 과정이더라 라는 개념도 알아야 됩니다.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물으면 다 동의합니다. 당연히 평화는 평화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에 동의할 수 있으면 사실은 통일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통일 비용론은 사기입니다. 기만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 과정에 통일 비용 들지 않습니다. 통일 비용론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안 통일 나온 겁니다. 국민들을 통일 문제부터 다 등을 돌리게끔 만들었던 안 통일 담론으로서 작동했습니다. 통일 비용론의 개념은 북한이 붕괴된 북한에 살아가는 2,500만의 인민들을 1인당 GDP를 3,000불, 5,000불, 7,000불 올리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1인당 매년 500만원, 7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된다 라는 식의 논리예요. 대한민국 통일 방안은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북한 붕괴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건 방주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은 어느 지역들하고 정치운동을 워낙 못합니다. 통일 평화에 대해서 워낙 뛰어난 인식을 갖고 계십니다. 유일은 살아있다. 14도 살아있다. 마찬가지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17년이 됐고 10년이 됐기 때문에 폐기되었다. 유의가 만료됐다. 상환됐다.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두 사람도 이 6.15와 14를 명시적으로 선언해서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남북 양 정상 간의 합의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내용적으로 실천하지 않았고 행해쳤을 뿐이지 명시로 부정을 못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6.15와 14를 국회 비준을 받을 겁니다.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는 손발 깃듯이 확 못 뒤집도록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이 두 선언을 실상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기본 합의서까지 포함해서 국회 비준을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북측은 세입니다. 북측은 6.15와 14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저것이 하나의 체제입니다. 북측은 6.15와 14는 강령적 체제입니다. 그 체제 자체가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6.15와 14 체제에 맞추고 있습니다. 실상 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14, 즉 분단 70년 연상 속에서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급의 역사적인 4대 합의가 저 합의입니다. 저 4대 합의를 관통하는 하나의 정신이 상호 존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체제와 제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인정하자, 싸우지 말자 이런 내용입니다. 알게 되면 북의 실체를 알게 되고 그들의 태도, 그들의 국가 전략을 실제로 알게 되면 이게 누구를 위한 분단이었을까? 누구에 의한 누구의 분단이지? 이 문이 계속 생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것을 이 분단을 유지하는 무엇이 문제이기에 통일과 평화를 못하는 걸까요? 남과 북이. 분단 체제는 무엇을 가리는 걸까요? 무엇을 또 왜곡하고 오도하고 비틀고 있을까요?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넘어가야 되죠. 알아야 됩니다. 알면 모든 것은 간단해지더라. 북한은 그네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에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에도 사실은 단 하루도 미국과의 전쟁을 쉬어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은 일상적으로 거의 매년 북한에 이렇게 했습니다. 언제든 너네들은 우리 핵 공격을 쓰려고 대상이야. 언제든 때릴 수 있어. 아버지만 하시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력의 초군사적 태풍 국가인 미국이 대구로 때려버리겠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북한은 발장 끼고 그냥 쟤들 우리 못 때릴 거야. 그냥 공간 해박일 거야. 이렇게 태무심했을까요? 아니면 뭔가 준비를 했을까요? 뭔가 준비를 했겠죠. 그 준비라는 것이 바로 엄청난 군사주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이냐, 한가할 것이냐, 이 양자 체결의 과정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미국과 북한 간에 놓여있는 상황이죠. 뉴욕 선언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 간에는 일상적인 물밑 접촉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대통령
대통령 지시를 받아가지고 김정일 국방위원회 가게에 대해서 보고를 해봐라 해가지고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모든 자료들 다 불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김정일 국방위원회 가게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 게 아닙니다. 2003년 10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의 이 상식이라는 것이 저 사회 속에서는 올 상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의 일반인이 보편인이 하는 이런 것들이 저 사회에서는 특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차이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것들을 우리 기준에서 생각합니다. 국가의 개념이 서로 다릅니다. 정치의 개념도 다릅니다. 정치가 정치지 무슨 개념이 달라. 정치의 목적이 다르다. 자유의 개념이 다릅니다. 개인적 자유의 개념은 없습니다. 집단 속에서의 자유, 공동체 속에서의 자유, 사상 속에서의 자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기준을 가지고 쟤네들을 잣대로서 이렇게 평가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하다와 이상하지 않다의 개념이 다수나 소수의 문제인 것처럼 남북의 문제는 다름으로 대부분 시완입니다. 2012년부터 북한은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북측을 마음껏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못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여행하는데 북측만 못 오듯이 남과 북, 북한은 우리만 서로 오고 가고 못할 뿐 다 갑니다. 통일은 평화입니다. 평화는 한푼에도 온도들지 않습니다. 상호 존중의 정신 하나면 됩니다. 결국 통일은 상호 존중으로 시작되고 상호 존중으로 완성됩니다. 그 과정은 남과 북이 무궁번영하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공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남북이 평화로 만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찾고 부르며 통일하오너라. 우리나라 내년 국방 예산이 43조 정도 우리나라 분단 이전 국방비 들어가는 것과 북한 전체의 국민 총생산의 2배입니다. 역대로요, 어떤 전쟁적이 봐도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마음먹을 때 경제력이 적어도 3배 이상 되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게 기본 설이죠. 갈수록 비정규 전쟁의 요인들의 상의 이 격차라고 하는 건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상 말고 벌금. 벌금대 이러다 죽으면 벌금 내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벌금 내는데 1인당 50만 원. 예전에 이천에서 냉동창고 불나고 40명 터주고 있어요. 이천으로 하면서 그때 기업주관의 벌금이 2천만 원. 분단 전면 중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남북 경제협력 문제를 미국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 드디어 금강산 관광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대놓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선언했습니다. 훗날 반세기가 된 마침내 열린 북담산 회피. 훗날 역사는 오늘을 본격적인 남북한 민간 교류의 물꼬를 튼 날로 평가할 것입니다. 2002년에 경의선과 동해선 공조가 착공되고 이듬해 한반도 공조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금강산 6호 관광문이 열렸습니다. 56년의 세월 동안 그리도 외하게 달리고 싶다는 절반은 그렇게 문법의 일사를 안고 부동강난 한반도의 허리를 이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만큼 깊게 갇힌 대단의 장벽도 활짝 열렸습니다. 그동안의 방해가 굳이 그 말을 못하고 이제 너무 있어서 저하고 변경해 주셔서 한 번 더 비핵화 평화협정을 내려가세요. 주체는 이제 경로고 방향이고, 그러니까 승인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토지 문제. 마지막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는 이게 얘만 하면 해방되고 얘하면 해방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노동자에게 해방은 없다 이렇게 미국 한국의 특히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과의 전략관계에서 미국이 동북아에서 쥐고 있던 이 패권에서 일정하게 이제 우리를 정하고 비등하게 돼 있는 게 무너지게 되면 미국에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늘 표현하는 게 뭐라고 하나요? 동북아의 전략 지역을 흔들기 때문에 사드는 결코 안 된다. 이거를 이 짧은 거리에 어떻게 탐지하고 다 요격하고 이거 불가능하죠. 승민준, 사고친 승민준조차도 맞춰본 적이 없는 총 가지고 총알 어떻게 맞추냐 이런 얘기 합니다. 어저께 현주에 이케다라고 그 샤르키 쪽에 있는 그 사드레이더 반대하는 운동하는 분이 와서 평화협정을 남측에서 한 10번 정도 그동안 분단 이후에 제안했다고 하면 그건 100번 이상 제안했어요. 평화협정 체결. 그만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걸 북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해되면 북은 핵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전 세계 9개 국가 중에 우리는 이게 실현되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핵 자체가 목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핵을 통해서 어쨌든 이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61개 분야였죠. 여기에 나토에 이제 나토는 북대에서 뭐가 이렇게 놓치게 한국은 끌어들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혜택이 없다는 건 미국을 따라서 이제 미국과 일본의 얘기에 그래서 이제 정부가 북한이 한국이 이쪽까지 거의 5km 북한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한국형 엔진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건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영상 보셨지만 4월 20일날 내일로 들어왔는데 4기가 더 있는 걸 얘네들이 보고를 들어가서 이제 문재인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5월 1일날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상 걸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시대가 많이 안 되더라도 투쟁을 먼저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시대가 정말 마음에 든다고 바꾼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가장 관심이 서야 이 시대를 바꾸는 주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전태일 열사와 애국수원 저는 이 자서전과 인과 같은 거입니다. 이제 이 노태우 군사 정권이 이게 굉장히 그 한미 동맹에 의존해 있는 정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이끌어냈을 때 결정적인 배경이 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90년대 했어요. 네, 했죠. 사실은 이제 한반도 분단된 나라인 이 한반도 주변국에서 가장
가장 외교적으로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이게 본능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25 국민연합하기 전에 어떤 일까지 겪으려고 했냐면 ABN조약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인도령은 우리 모두의 국제인 통일을 말할 수 있는 미국 대응을 2017년 그리고 정상이 나쁘진 않잖아요. 해야만 우리 미래를 기대해서 역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신 시간보다 30분을 배워버렸는데 죄송하고요. 하여튼 특히 광주가 또 갖고 있는 5.18 그다음에 역사를 일구었던 알아지 않는 선물 같은 것들 광주로부터 올해 통합 통일에 큰 힘이 전국으로 함께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